10. 이날 밤부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그의 아내에게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별로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안나는 여전히 사교계의 나단이었고 특히 베시 공작 부인 댁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 여자는 가는 곳마다에서 우론스키를 만나곤 하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것을 번연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허심하게 서로의 심중을 토로하고 문제를 결착지으려는 남편의 온갖 시도에 대하여 아내는 매양 쾌활한 의아의 빛을 띄우며 꿰뚫을 수 없는 일종의 장벽을 둘러치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지난날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내부적 관계는 전혀 일변하였다. 국가 활동에서는 그처럼 강한 인간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도 여기에서는 자신의 무력을 뼈저리게 느끼었다. 마치도 그는 유순히 머리를 숙이고 자기 위에 치켜들린 도끼, 그것을 그는 감촉하였다. 의 일격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였다. 이 문제에 생각이 이를 때마다 그는 다시 한번 노력해볼 필요가 있었다. 친절하게 지성껏 잘 설득한다면 아내를 구할 가망이 있다. 그의 잘못을 깨우쳐줄 가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곤 하였다. 그래 그는 매일같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매양 그는 아내를 사로잡고 있는 증오와 허위의 기분이 자기에게도 옮아오는 것을 느꼈으며 결국 자기가 하려던 것과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생각지도 않던 엉뚱한 말투로 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부지불식간에 언제나와 같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비꼬는 어조로 말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어조로는 아내에게 말해야 할 그런 사연을 말할 수는 도무지 없는 노릇이었다. 11. 근 1년 동안이나 우론스키에게 있어 온갖 욕망을 대신하는 그 생활의 유일무이한 소원으로 되어 있던 것, 또 안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서운, 그러면서도 한편 매혹적인 행복의 꿈으로만 여겨지던 것, 그 소원은 드디어 이루어졌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래턱을 덜덜 떨면서 우론스키는 엉거주춤하고 그 여자 앞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뜻인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며 그저 덮어놓고 진정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안나, 안나! 이렇게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였다. 안나, 제발 부탁이니. 그러나 그가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안나는 점점 더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때 그처럼 오연하고 쾌활하던 그 머리는 지금 수치감을 못 이겨 아래로 수그러져 드는 것이었다. 안나는 몸을 옹성거린 채 앉았던 장의자에서 마룻바닥으로 우론스키의 발뿌리로 자꾸만 나가 떨어지려 하였다. 그가 부축하지만 않았던들 안나는 그냥 양탄자 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자기 가슴에 남자의 손을 꽉 붙안고 안나는 흐느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안나는 자기가 너무 죄 많은 부실한 여자라는 것을 느꼈던 까닭에 그저 자신을 낮추어 용서를 빌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나마 이제 와서는 세상에 이 남자를 두고는 그에게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바로 이 남자에게 용서를 비는 기원의 말을 보내는 것이었다. 안나는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육체적인 굴욕감을 느꼈으며 다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한편 우론스키는 필시 살인자가 자기 손에 목숨을 잃은 주검을 보았을 때 느끼게 될 그런 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에 생명을 빼앗긴 이 주검은 곧 그들의 사랑, 초기의 그들의 사랑이었다. 이처럼 무서운 수치의 대가로 이루어진 그것을 다시 돌이켜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언지 모르게 몸서리치는 추악한 것이 있었다. 자기의 정상적인 라치에 대한 수치심이 안나의 가슴을 짓눌렀으며
뒤미쳐 우론스키에게도 옮아갔다. 그러나 자기가 죽인 시체를 앞에 놓고 아무리 공포에 소름이 끼친다 하여도 살인자는 의뢰 그 시체를 동강동강 찢고 란도질하여 그것을 은폐해야 하는 것이요, 살인에 의하여 자기가 입수한 것을 리용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하여 살인자는 마치도 정열에 사로잡힌 듯 표독스럽게 그 시체에 덤벼들어서는 그것을 이리저리 뒹굴리며 갈기갈기 찢는 것이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론스키는 안나의 얼굴과 어깨를 키스로 뒤덮었다. 안나는 남자의 손을 그려준 채 몸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렇다. 이 키스, 이것이야말로 그 몸서리치는 수치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손, 이제는 영원히 나의 것으로 될 이 손, 이것은 나의 공범자의 손인 것이다. 안나는 그 손을 들어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 우론스키는 무릎을 꿇고 안나의 얼굴을 들여다보려 하였다. 그러나 안나는 진짓 얼굴을 가리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 여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더니 남자를 자기 곁에서 떠밀쳐버렸다. 그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런 만큼 한결 더 가엾기도 하였다. 이젠 다해요 하고 안나는 말하였다. 내겐 이 세상에 당신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제 행복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 행복의 순간에 대해서. 행복이라고요? 이렇게 안나는 혐오와 공포에 쌓여 부르짖었다. 이 공포감은 부지중 우론스키에게도 전하여졌다. 제발 이젠 아무 말씀도 말아주세요. 안나는 얼른 일어서며 남자 곁에서 물러났다. 다시는 아무 말씀도 말아주세요. 이렇게 같은 말을 되뇌이고는 우론스키가 보기에 매우 이상스러운 냉담한 절망의 표정을 띄운 채 그와 작별하였다. 안나는 이 순간 새 생활에 길에 들어선 자기의 부끄러움과 기쁨과 공포가 뒤엉킨 그 복잡한 심정을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음을 느꼈으며, 또한 구태여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어 부정확한 말로써 그 심정을 비속화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난 뒤에도 안나는 자기의 이 복잡한 심정을 낱낱이 형용할 만한 말을 찾아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연을 혼자 속으로 숙고할 수 있는 상념조차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여자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아니, 지금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는 없어. 나중에 두었다가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하지만 사고를 위한 이와 같은 마음의 안정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자기 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안나는 매양 공포에 휩싸여 부랴부랴 그런 생각을 머리에서 털어버리는 것이었다. 나중에 하고 그는 말하였다.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 그러나 그 대신 자기 사고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꿈속에서는 그 여자의 처지는 가장 추악하고도 적나라하게 그의 눈앞에 그려지는 것이었다. 한 가지 같은 꿈이 거의 매일 밤처럼 그 여자에게 찾아들었다. 안나는 두 남자가 다 자기 남편이 되어 두 사람이 제가끔 자기에게 임무를 퍼붓는 꿈을 꾸는 것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울면서 그 여자의 손에 키스를 하고 이제야말로 얼마나 좋으냐 라고 말하였다. 또 알렉세이 우론스키도 바로 곁에 있는데 그 역시 자기 남편이었다. 그리고 안나는 어째서 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을까 하고 스스로 이상해하면서, 이 편이 훨씬 간단하죠. 또 당신들은 두 분이 나 지금 만족해 하시고요 하고 웃는 얼굴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꿈은 몸소리치는 악몽처럼 그 여자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하여 안나는 언제나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었다.